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13학번 김광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하기 전에 식사들은 전부 다 하고 오셨나요? 네, 식사를 하셨다면 후식은 혹시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후식을 굉장히 즐겨 먹는 편인데요. 후식으로 주로 커피나 초콜릿 같은 달콤하고도 식사를 정리해주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습니다. 그런 후식들을 먹을 때 여러분은 혹시 이 후식이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는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후식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피 같은 경우는 원래 원재료가 원두이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은 카카오, 그 다음에 사탕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재료는 과연 어디에서 채취되고 어디에서 생산이 될까요? 바로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대표되는 제3국에 의해서 재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제3국에 의해서 굳이 재배가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개발되지 않는 넓은 영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국의 가난한 주민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3국에는 그 자연을 파괴하고 문명이 손실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 노동 착취와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현된 것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은 합리적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불하고 조금 더 비싸지만 공정한 무역을 이루자는 뜻에서 시작된 무역운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역운동, 공정무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마케팅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막상 공정무역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고자 저는 여러분에게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공정무역의 현황과 공정무역의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아름다운 가게에 의해서 공정무역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2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쿱 생협, 그 다음에 아름다운 커피와 같은 공정무역 단체들은요,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에서 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은 곧 다시 말해서 한정적인 소비자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는 더 많은 이익을 봄으로써 기존 공정무역이 실시되기 전보다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공정무역 단체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생산국가에 정수시설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주고 트럭 구매, 학교를 설립해주는 자선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좋은 공정무역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네, 바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이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할 때 저희 스타벅스에서는 공정무역 커피만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공정무역 원두 사용량을 보면 겨우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롯데칠성의 칸타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칸타타는 전부 다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를 만든다고 하지만 베스트 컬렉션 2종만 바로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고요. 또한 투썸 커피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 커피만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드립 커피는 제외한 나머지 커피만을 공정무역 커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고나 뉴스 같은 걸 보면 공정무역 커피와 독특한 디저트의 투썸 커피라는 식으로 공정무역을 약간 허위 과장 늘려서 부풀려서 광고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을 인증해주는 단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정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규 직원만 공정거래가로 지불하여서 정규 직원을 아예 안 뽑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지금 우리 소비 시장은 공정무역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를 악용하는 기업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맨 처음 공정무역의 형태였던 자선의 형태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에 더 큰 관심과 정부의 독려가 필요할 것입니다.